증권사 창구에서 고객들 만나고 상담하시면서 특히 저희가 이제 뭐 VIP, 그러니까 자산 많으신 분들하고 이분들의 자금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이죠. 지금 지점에 계신 신한금융증권의 최호선 강북금융센터 부지점장 모셨습니다. 같이 얘기 좀 나눠볼게요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일단 오늘도 시장이 좀 빠지고 있어서 올해 마무리가 네.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떠십니까? 내년 1월에는 시장이 어떨 걸로 보세요? 이거 마지막 날에 출연하게 돼서 네. 또 빠지는 날이라 좀 마음이 무거운데 일단 올해 그 주가 하락은 사실 과거의 주가 하락에서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 볼 수가 있고요. 차트 그림을 보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그 낙폭 하락에 대한 거를 원흥 그림을 했는데 3,000포인트에서 지금 올해 저점이 2,100포인트대니까 한 800포인트대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고점 대비 29% 하락입니다. 그래서 네.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1월 달 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핵심은 뭐 지금 저희 방송에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셨겠지만 미국 FOMC가 상반기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고요. 그 부분에 대한 전망과 의견이 1월 달에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. 네네.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FOMC 연준과 시장과의 생각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경기 침체 여부,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전망, 그다음에 과도한 긴축 부정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연준은 완만한 실업률 증가를 통해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제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시장은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각 증권사라든지 시장을 보는 분들이 내년 상반기를 매우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1월 달, 2월 달, 3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발표하면서 그 시장이 우려하는 경기 침체 우려 부분을 좀 완만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상반기에 우려되는 1분기에 우려되는 시장의 어떤 리스크 부분이 약간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올해 이제 부지점장님 나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네네. 그리고 추천주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추천주 한번 이렇게 수익률 점검 좀 해봤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거 보시면서 조금 회고도 해주시고 뭐라 그럴까 AS라고 할까요?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? 네. 이거 종목들 다 나와서 지금 쑥스럽긴 한데 제 핵심 기조는 올해 시장이 안 좋지만 성장하는 산업은 계속 갈 수가 있다. 그리고 주가가 흐름이 안 좋더라도 성장 산업에 있는 주도주들은 분할 매수 및 인공지능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네. 말씀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산업 관련해서 시장이 주목 안 할 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. 현재 가격도 최고가의 수준이 있고 그렇다면 내년 전망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방산주가 국가 전략으로 좀 키울 수 있다 했는데 LIG 넥스원이 좀 수혜를 받아서 현재도 뭐 고점 대비 주가는 지금 9만 원 선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. LG 엔솔, SDI, LG 화학은 2차 전지 관련주니까 최근 2년 동안 작년 올해 성장률이 좋았는데 내년에는 성장률에 대한 그러니까 둔화에 대한 반영이 투자 수익률 둔화로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라든지 그죠.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아직 연글기 전에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주가 흐름의 바닥을 잘 확인하면서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이 사실은 내년에 주목을 받을 때 네. 크게 좀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해서 꾸준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사실 네. 아까 뽑아주신 그 종목들이 나온 거는 조금 수익률 좋은 거 네, 위주로 네, 저희가 네, 네. 해드렸던 거고 그중에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네, 네. 뭐 컴투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이제 AS를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좀 말씀하셨죠. 꾸준히 좀 아직도 봐도 된다 이런 말씀. 예, 그래서 메타버스 시리즈는 제가 이제 나와서 네. 한 2번에 이어서 있고 다음 내년에는 이제 코인과 관련된 내용을 합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포인트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과 그 플랫폼을 이용한 컨텐츠가 어떤 회사들이 주도권을 가져갈 거냐인데 네네. 미국의 메타라는 회사가 좀 어렵습니다.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의 성장성이 반영했을 때 제가 추천했던 아프리카 TV도 반영이 됐다가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고요. 네. 거기에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드라마가 히트쳤듯이 컴투스는 게임 회사지만
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드라마 제작까지 하거든요. 네. 주가는 좀 최근에 저가 수준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내년을 생각하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 외에 또 내년에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섹터라든지 이런 거 어디로 보고 계세요? 그래서 올해 마지막 네. 시간인데 내년 1분기 특히 1월 달을 생각하면서 시장에 우리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 좀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1월 달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는 이제 리오프닝, 리오프닝. 네, 그다음에 방역 수칙 완화 업종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 좀 흐름이 좀 좋았죠. 여행 항공주가 강세였는데 그 중에 항공주를 좀 봐야 된다. 그래서 좀 관심 오늘 가져왔습니다. 항공주 중에서는 그럼 저희 어떤 거 볼까요? 지금 나오네요. 아시아나항공, 제주항공. 네. 네. 이게 아시아나항공, 제주항공의 이제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의 그 여행 항공주가 되려면 중국이 여행객 수요가 오픈이 돼야 됩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좀 완화하면서 중국에 있는 주요 항공사들 중국 국제항공, 동반항공, 중국 남반항공이 좀 상승이 됐고 그 12월 7일 이후에 이제 그 전자통행증 제시 규정이 폐지되면서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중국 전체 항공사 운항 횟수가 2019년 대비 회복률이 11월 30일 기준 20% 수준에서 12월 10일 날 40%, 10일 날 55% 상승 중이거든요. 네. 그럼 이런 걸 반영해서 최근에 아시아나항공 주가를 보게 되면 10,000원에서 14,000원까지 좀 급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최근에 그러면 국내 항공 고객들은 많이 늘었냐 이 부분 네네. 봐야 되는데 뭐 기사를 좀 보니까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을 보게 되면 2019년 저기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오히려 좀 더 늘었다. 네. 그래서 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중에 이제 대형사는 저는 아시아나항공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. 일단 대한항공과의 M&A 절차가 최종 단계 중인데 네. 좋은 소식은 중국에서 오케이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. 그중에 인근 국가에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는 LCC 회사들 저가항공 중에는 제주항공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네, 않겠나 알겠습니다. 예, 준비를 했습니다.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. 최우선 신한금융투자 강북금융센터의 발음이 안 되네요.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.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